자, 이제 용익권 제한. 용익권 제한이 뭐냐? 갑이 부동산을 아파트를 을한테 팔았는데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다고 해봐요. 사용할 수 있는 용익권자, 대표 전세권자. 자, 을은 왜 갑의 아파트를 샀느냐? 입주하려고. 그런데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아직도 남은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다. 그러면 을로서는 입주하려고 갭 투자가 아니라 입주하려고 샀는데 이놈 세입자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용익권에 의해 제한이 된 경우. 자, 매매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자예요. 지상, 지역, 전세, 유치, 등기된 임차권,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대표가 전세 생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면 을은 들어가 살려고 샀는데 이놈들 때문에 애들이 독점 권한이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제목이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에요. 그래 이 경우 을은 이 계약을 날려야겠지.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려면 반드시 이놈 때문에 내가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 때문에 나는 입주하려고 샀는데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그때 한해서만 해제로 날릴 수 있고 기타의 경우 즉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즉 며칠 후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간다면 그때는 괜찮겠지. 며칠만 기다려주면 되니까. 즉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외워야 돼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의 경우 매수인이 어떤 담보 책임을 묻느냐. 결국 해제 손해배상인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게 나와요. 이건 잘 안 나오고. 자, 하나 더. 우리 계약할 때 이미 1년 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있다는 거 알면서 샀어. 알면서. 악이야. 그러면 이놈을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도 돼요? 안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너는 갭 투자가 아니라 입주하려고 샀다며. 근데 왜 세입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샀어? 즉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똑같아요. 선의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 매수인이 이런 전세권자 있다는 사실 용익권 제한을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이라면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결국 이렇게 오는 거야. 수, 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이렇게 올 거예요. 수용은 머리자 따서 지금은 머리끝자 하지 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권 제한 이 단어가 먼저 익숙해지고 나중에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악의 매수인이 뭘 물을 수 있고 물을 수 없고 그걸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의 80%예요. 80%. 악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선의를 하고 있다고.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이게 용익권 제한. 자, 마지막. 전부 타인 권리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일부 타인 권리.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가 용익권 제한. 다섯 번째가 지금 할 저당권 행사예요. 그러면 저당권 행사는 뭐냐? 자 봐요. 갑이 또 지 아파트를 팔았어.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은행 담보대출 저당권이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을이 샀어요. 자 그러면 을은 삼취득자주의 있겠죠. 지금 그런 거 몰라도 돼. 저당권이 밖에 있는 아파트를 산 내가 을이 돼봐. 그러면 매매대금이 5억이면 저당권 1억이 밖에 있으면 융자가 1억이 밖에 있으면 살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5억 다 주면서 야 너 말소해 저당권 등기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 아니면 차액 4억 주고 내가 은행 가서 대신 변제하고 말소 내가 직접 말소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그러면 을이 첫 번째 방법을 택했어. 5억 다 주고 갑 저당권 등기 말소해 이렇게 요청했죠. 우리 저당권 밖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갑은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 돼. 동시에. 기억나죠? 자 그런데 갑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말소를 안 해줘서 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해버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경매로 날아가 버렸어. 저당권자의 저당권 행사로, 즉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져서 매수인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구나, 또는 등기까지 박았는데 그 후 경매로 날아가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구나, 이 단어 둘 중 하나가 떠요. 보통 이게 떠.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죠. 그 얘기는 은행이 매매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날려서 딴 놈, 낙찰받은 놈이 소유권 먹으니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지.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지. 어떤 책임을 묻느냐? 당연히 딴 놈이 가져갔으니까 이 계약을 일단 날려야겠지. 해제 손해배상이야. 그래서 해제하고 너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문제는 여기죠. 악의의 매수인도 둘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원래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은 인정 안 되는 게 원칙.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는 게 이 동네 5번째 저당권 행사. 그러면 왜 여기에만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느냐? 이해하면 돼. 을이 5억 주면서 너 저당권 말소해야 돼?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산 매수인은 99.9%가 알고 산 악의예요. 저당권 밖에 있는 거 등기부등본 보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매수인의 이 동네 5번째 동네는 99.9%가 악의 매수인이란 얘기지. 문제는 이 자식이 나쁜 놈이란 얘기지. 내가 매매대 5억을 줬으면 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되는데 매도인이 말소를 안 시켜줘서 은행이 저당권 실행 경매로 날렸기 때문에 매수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 악의라 하더라도. 그래서 악의 매수인에게도 선이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수인이 저당권 밖에 있는 부동산 매수인 나쁜 놈이 아니란 얘기야. 면적이 부족하고 일부 매시란 걸 샀어. 안 도와줘. 너는 왜 샀니? 너 입주하려고 샀다며. 영인권 제한도 안 도와줘. 왜 샀니? 하지만 여기는 저당권 밖에 있는 부동산 산 사람한테 너는 왜 샀니? 란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요즘 저당권 안 박힌 아파트가 어디 있어? 다 박혀 있죠. 그래서 5번째 동네인 저당권 행사 이 동네만큼은 악의 매수인이 정상적인 매수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악의 매수인에게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엄청 나온다는 얘기지. 결국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 결국 여러분은 이걸 해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 거고 결국은 이걸 외워야 돼요. 누가 오늘 외우래요? 몇 달 동안 외우시라고.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되겠네. 일주일에 하나씩. 먼저 순서 잡아요. 권리하자예요. 권리하자는 동네가 5군데 있어요. 전부 타인권리, 일부 타인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가 용의권 제한, 마지막이 저당권 행사. 자, 매수인이 선의인지 을이 악의인지에 따라 담보책임 내용이 달라요. 자, 일단 선의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매수인이 이런 5가지 사유를 모르고 산 선이라면 일단 계약 날리고 못 넘겨주니까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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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즉 담보책임의 주된 내용은 해제 손해배상이야. 그런데 이제 이 해제 앞에 살짝씩 다른 말이 들어가요. 자, 일단 일부 타인 권리 까야지. 20%가 병소였죠. 나 80%는 살 거야. 대신 돈은 까. 대금감에. 그 다음에 20% 부족하지만 나 800평은 살 거야. 면적 부족해도. 대신 돈은 까는 거지. 결국 일부 타인 권리하고 수량이 일부 부족한 거예요. 면적이 일부란 말이 숨어져 있어. 일부 그 부족한 부분 비율에 따라 돈은 까야 돼요. 살 때. 살 때를 전제로 대금 감액은 그래서 일부에만 나와요. 대신 나 남은 잔존 부분만이면 안 삽니다 하면 전부 해제. 나 남은
잔존 부분만이면 안 삽니다. 그래서 전부 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부에만 일부가 있으니까 전부가 나오겠지. 전부 해제. 손해배상 같이 할 수 있고. 대금 감액하면서 손해배상 2개. 전부 날리면서 손해배상 2개 이렇게. 자, 영유권자. 내가 입주하려고 샀는데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있더라.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지하려면 반드시 영유권 제한은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 자, 저당권 행사는 해제 손해배상. 자, 문제는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여기가 이제 왕별이에요. 왕별. 여기가 가장 중요해. 담보책임. 여기만 알면 담보책임 문제의 80%를 맞춰요. 진짜야. 악의를 결국 물어봐요. 첫 번째 할 수 있어. 전부 타인 권리에서 2개 중 암놈 해제 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 3개 중 맨 왼쪽 놈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수량 부족 일부 멸시라고 영유권 제한은 수용은 선의만 이렇게 올 거예요.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수용은 선의만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이 두 놈은 수용 이 두 놈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어. 선의만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영유권 제한은 해제 손해배상 무조건 해제는 아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 마지막 저당권 행사는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그래서 왼쪽 놈이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안 돼. 해제 손해배상. 제 손 봐요. 이걸 내 뇌 속 포토 영상으로 찍어야 돼. 악의 매수인 해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얘기해야 돼. 수용은 선의만 먼저 하고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맨 밑에 5번째 저당권 행사 동네는 해제뿐만 아니라 옆으로 해야 돼. 손을 손해배상까지 위로 내리다가 마지막은 손해배상까지.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안 돼.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이 액션을 취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먼저 이 5 동네를 쭉 배려해야 돼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안 돼. 자, 제척기간. 맨 위아래는 제척기간, 특별히 행사기간 제한이 없고 중간놈, 세 놈만 제척기간 법 조문이 있어요. 선이라면 매수인 선이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되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세 개만 제척기간. 뭐 위아래 없다 그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자 이 세 군데만 행사기간 제한이 있어요. 선의는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이 기산점이 나와요. 선이면 몰랐죠. 안 날로부터 1년. 악의는 이미 알고 샀으니까 안 날이 나오면 절대 안 돼.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이걸 장난치니까 선의를 이렇게 장난치고 악의를 이렇게 장난쳐. 얼마 쉬운지 몰라. 그래서 선의는 몰랐으니까 당연히 계약 한 날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1년 내 하세요. 책임 물으세요. 이거예요. 마지막 제척기가. 그래서 이걸 앞으로 외우면 권리하자 담보 책임은 거의 여기서 나와. 여기. 그다음 하나 더. 조금 이따 볼 물건의 하자 누수 균열 이 용의권 제한 이 담보 책임 내용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데 그 담보 책임 내용이 이거예요. 내 건물 누수로 인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건의 하자에 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자, 그러면 자 가보죠. 법조문 보면서 이제 교재 볼게요. 앞으로 이 법조문 안 봐요. 자, 이 법조문 앞으로 오늘 한 번만 저랑 같이 보고 용언이 보지 마세요. 용언이
법조문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담보책임 법조문이. 자, 일단 전부타인 권리 가볼게요. 전부타인 권리. 응? 아, 이제 간다니까? 교재? 지금 가잖아요, 이제. 전부타인 권리 펴세요. 155페이지. 처음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스크린 한 거고, 이제 교재 봐야지. 자, 전부타인 권리. 전부가 병소유예요. 그런데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손해배상. 여기가 아니고. 그러나 여기네. 매수인이 계약할 때 병 소유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하면 안 때. 이게 뭐예요? 악의인 때야. 매수인이 병 소유라는 걸 알고 산 악이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결국 이 조문에서 해제 손해배상은 선의만 할 수 있고 악의는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고. 우리가 시험 나온 거 악의에 뭐가 나와요? 해제할 수 있다가 나오는데 이 법조문에서 악의가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보지 말란 얘기야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법조문은 보지 마요. 영향가가 없다고. 자, 넘겨요. 내용으로만 해요. 이제 담보책임은. 자, 1번. 먼저 이해를 해요.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전부가 저거 병소유라고. 타인의 병으로 나와요. 병소유 목적물을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와요. 전부 동그라미. 전부 타인 권리구나. 동네파가 첫 번째 동네구나. 그런데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이전할 수가 없구나. 그때 선의 매수인은 여기 별 3개예요. 전부 타인 권리예요. 동네파 가시고 선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이 2개. 동그라미.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기억.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방금 법 조문에 따라. 그래서 원칙.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은 선의만. 이게 원칙이에요. 악의는 안 돼. 훈련하시고. 자, 그러면 기억도 같이 별 3개 하시고 원칙이에요. 악의 매수인은 저당권 행사 빼놓고는 절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이 왕별이에요. 항상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왕별이에요. 악의 매수인이라도 해제 손해배상. 저 위에 동그라미 쳐놨죠?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중 왼쪽 놈만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안 되니까.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악의 매수인이라도 해제할 수는 있다. 날려야지. 해제는 해야지. 손해배상 못 하더라도. 왕별이에요. 그래서 기억 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토지 전부가 병소유구나. 그러면 빨리 동네 파괴. 전부 타인 권리구나. 첫 번째 동네구나. 갑이 을한테 이전할 수 이거 흘러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중요한 건 맨 오른쪽이죠.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악의 동그라미 해제 있다. 이렇게 끝나는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거 아까 첫 번째 여기 기억나요? 첫 번째 해제할 수 있죠. 이게 정답 지문이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별 3개.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한 여기 이행이익배상이다. 별 3개. 이행이익배상.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거기만 신뢰 이익배상이고 나머지는 다 무슨 배상? 이행이익배상이에요. 네가 나한테 넘겨줬더라면 2배로 올랐잖아. 네가 이행했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거 배상해. 5억 배상해 그 말이야. 시가상승분. 자, 일부 타인 권리 갑니다. 일부 타인 권리. 자, 이제 봐봐요. 조문 한 번은 제가 한 번 읽어드려야 돼. 이 조문은 좀 읽어도 돼요. 이 조문은 할만해. 공부에 도움이 돼. 자, 봐요.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면 일부 동그라미겠죠? 일부 타인 권리구나. 우리 지문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일부의 동그라미 하는 거야. 아까 전부는 전부란 2글자가 안 뜰 때도 있어요. 일부란 말이 없으면 전부란 의미예요. 일부 타인 왼쪽으로 가. 권리. 동네는 2번째. 자, 그런데 20%가 병 소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도인이 20% 병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전할 수가 없어.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매수인은 을은 그 부족한 부족이 아니지 여기는 째놈 20% 병 소유 그 부분 비율로 여기 나오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 병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는 파트 그 20% 부분 비율로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자, 제2항. 전항의 경우
이건 80%를 산다는 얘기예요. 사면서 대금은 까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아예 안 사는 거야. 우리 보니까 남은 80% 잔존분만이면 매수인들이 안 사.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라면 잔존분만이면 안 사. 그러면 당연히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금 감액 잔존 남아있는 부분만이면 안 사. 이게 나온 거예요. 전부 해제.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이 단어로 외우고. 자, 3항. 선의죠. 선의. 여기도 선의.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액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해지하면서 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감액 청구하고 전부 해제는 같은 상황에 나올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얘는 살려면 까고 안 살려면 전부 해제고. 경우 수는 2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그다음 봐요. 제적경 여기서부터 일부 두 번째부터 선이라면 매수인 선이라면 이 사실을 선의는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줘라. 만약 매수인이 악이라면 절대 안날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미 알았으니까 안날이 나오면 안 돼. 계약 한 날로부터 훈련해요. 선의는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 행사해라. 그래서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자, 조문을 봐요. 2항 3항만 선의가 나와 있고 1항은 선의 악의가 없죠. 그래서 대금감액은 악의 매수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교재 가요. 일부 타인권리 동그라미 1번 기본적으로 별 3개 있죠.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그럼 일부의 동그라미. 아까 저기는 전부의 동그라미야 되고 여기는 일부 타인권리. 동네는 두 번째. 그런데 일부가 병소유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도인 갑이 병으로부터 이 일부를 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20%를. 그러면 선이라면 자 선의부터 나오는 거예요.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또는 나 잔존 부분 남아있는 80% 부분만이면 나 안 살 거야. 그러면 전부 해제할 수 있다. 그럼 감액 청구 또는 해제 외에 같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 3개만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의의 동그라미 하시고 선의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3개. 자, 오른쪽 2번 왕별이죠. 매수인의 악입니다. 자, 3개 중 가장 왼쪽 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의 매수인 뭐 할 수 있다? 3개 중 대금감액 깔 수 있는 거예요. 대금감액. 그래서 해제 대금감액 2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 10,000평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런데 2,000평이 병소유야. 그럼 여기서 스톱. 동네를 파괴해야 돼. 10,000평 중 2,000평 빨리 일부로 읽어요. 일부 병소유, 일부 타인 권리구나. 동네는 두 번째구나. 그러면 항상 이건 세트야. 갑이 이 2,000평은 일부를 을한테 이전할 수 없게 이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빨리 이건 읽어버리고 바로 들이대. 두 번째로 매수인이 선이 악이야. 악이 동그라미하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 동네는 두 번째 악이 매수인 뭐 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있다. 그래서 왼쪽 동그라미 2번에 기억 사례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똑같이 기억이죠.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일부 병소유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악의 매수인 항상 물어봐요. 악의 매수인이라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별 3개. 선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산점을 장난쳐요. 숫자 1년보다는 선이 몰랐으니까 한 날로부터 악의는 이미 알았으니까 한 날이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계약 한 날로부터. 자,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자, 봐봐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이 조문도 볼 필요 없어요. 오늘 한 번만 보고. 전 조문은 수량일 지정한 매매. 이게 수량이 면적이 중요한 매매예요. 수량 지정 매매 목적물이 면적이 일부 부족해요. 수량이 부족해요. 또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계약 당시 이미 멸실했어요.
면적 부족, 면적이 미달 그런 식으로 나와요. 부족, 미달. 그래서 사례형으로는 1000평 중 200평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나와. 미달됐구나. 그러면 매수인이 이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사실 또는 이미 멸실했다는 사실 알지 못한 때, 즉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의 경우에만 갖다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그래서 이걸 이제 할 거예요. 자, 아까 1번 읽어봤고 2번 별 3개죠. 선의가 물을 수 있는 거. 수량 지정 매매 목적물이 일부 부족합니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됐습니다. 그러면 면적 부족 일부 멸실 남은 동네는 세 번째. 자, 여기 선의만 거기 동그라미 빵. 선의만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이 세 개만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예요.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전부해제는 언제요? 남아있는 부분만이면 안 살 거야. 그 말이 세트로 따라야 돼요. 자, 3번이 왕별이죠. 따라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사실 이미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기억 1만 평 토지 매매인데 그중 일부인 2,000평이 계약 당시 이미 멸실. 동네 파괴해야 돼.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동네는 세 번째. 자, 수용은 선의만이니까 악의 매수인 떴죠? 그러면 소수로가 악의 매수인 뜬 순간 소수로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그 아무것도는 이제 세 개 중 하나가 나오겠지.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용은 선의만. 저기 선의만. 거기에 동그라미 빵 하시란 얘기요. 선의만. 그러니까 악의는 안 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선의 매수인이니까 몰랐으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라. 중간 3개가 제척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 제한. 자, 영유권 제한 갑니다. 영유권 제한. 자, 이 법조문도 저랑 한 번만 읽어봐요. 법조문을 한 번 읽어봐야 돼. 한 번은. 자, 봐요. 매매 목적물이 사용권이 나와요. 사용 수익권이. 내가 산 이 부동산에 누군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의 목적이 됐대. 자, 매수인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의만. 수용은 선의만. 선의 경우 이놈들 때문에 이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 부동산을 위해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여기죠.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다. 이게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이다. 그 말. 주택이든 일반 임대차든 대항력 있는. 그래서 갖다 쓴다. 자,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선의는 무조건 안날로부터 이렇게 시작돼야 돼요. 자, 영유권 제한 갑니다. 영유권 제한 동그라미 1번 별 3개. 매매 목적물에 지상지역, 전세,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대차 목적이 됐어요. 자, 다 용의권이죠. 용의권. 누군가 점유하면서 사용하죠. 그러면 동네는 네 번째구나. 용의권 제한. 동네 파악하시고. 자, 수용은 선의만 동그라미. 수용은 선의만. 선의만 무조건 해제가 안 돼요. 얘들 때문에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구나. 이 경우에 한 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죄가 있지만 사용 용의권자가 있지만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안 되고 손해배상만,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자, 2번 왕별 선의만이니까 수용은 선의만이니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죠. 즉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안 돼가 나온 거예요. 자, 마찬가지 여기까지 제척기간이 있죠.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 자, 이제 마지막 저당권 행사. 자, 봐요. 저당권 행사. 이제 마지막 5번째 동네죠. 권리하자에서 저당권 행사. 봐봐요.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즉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경매로 날렸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행사. 전세권 행사는 거의 안 나와요. 저당권 행사로
경매로 날렸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겠지. 또는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때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나서 그 다음 손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동네는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선, 악의가 없죠. 그래서 선이든 악의든 둘 다 할 수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 2항 전항의 경우 매수인 을이 대신 출제 대신 빚을 갚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 소유권을 보존했다 하면 지가 1억 대신 은행에 갚아서 경매를 막았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대신 빚 갚아줬으니까 매도인한테 내가 네 돈 갚아줬으니까 돌려줘. 출제한 액 상환 돌려줘. 청구할 수 있다. 말 되죠? 매수인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했다면 당연히 매도인한테 내가 네 빚 갚아줬으니까 1억 돌려줘 할 수 있다. 이해하면 되고. 자, 이제 가는 거예요. 교재. 1번이 왕별이에요. 1번이 악의가 나와요. 자, 1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즉 저당권자가 경매 날렸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날라가 버리니까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을 한 경우 자 선의뿐만 아니라 여기 악의도 악의 동그라미 악의 선악불문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악의가 그 다음에 2번 방금 본 법조문 매수인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해줬다면 매도인한테 지돈 지가 대신 갚아준 돈 돌려주세요.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흘러가고 자 됐어요. 물건의 하자는 패스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권리하자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벌여서 오래 합니다. 환매로 갑니다. 환매. 자 그래서 봐요. 다시 한번 결국은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 못하고 이것 싸움이라겠어요. 기출 풀어보면 정말 그래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오특강 기출 풀어볼 텐데 결국 악의를 이걸 알면 문제를 맞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무치 문제를 못 맞춰요. 그래서 일단 선의는 해제 손해배상 쭉 내려버리고 일부에만 두 개가 나와 까야지. 대금감액. 자, 맨 왼쪽 놈을 악의가 할 수 있어. 해제 대금감액.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굴레에서는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동네에서는 맨 왼쪽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해제 대금감액 이렇게 외우시고 수용은 선임하니까 악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맨 밑에 놈 다섯 번째 동네 저당권 행사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선의는 안 날로부터 악의는 계약한 날로부터. 이것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패스해야겠어. 환매 갑니다. 자, 환매. 161페이지. 환매. 물건의 하자는 올로 넘깁니다. 지금 임대차 좀 들어가야 돼서. 자, 갑과 을이 환매가 뭐냐? 갑이 을한테 팝니다. 이 토지가 5억짜리예요. 왜 을은 파느냐? 맨 처음에 갑은 5억이 필요해서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 갔더니 얼마를 대출해 준다고 하느냐? 2억만 대출해 준대. 2억만. 5억이니까 5억 대출해줘요? 2억 대출해줘요? 5억 대출 안 해주겠죠? 근데 갑은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때 환매 제도를 이용해요. 을한테 은행 가서 저당권 담보대출 못 일으키니까 을한테 팝니다. 대신 이런 특약을 맺어. 을 내가 꼭 몇 년 후에 되찾아올 거니까 너 잘 가지고 있어. 환매 특약을 걸어요. 매매 계약할 때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해요. 그럼 환매가 뭐냐? 돌아올 환자예요. 돌릴 환. 순환할 때. 순환선, 2호선, 환매 돌아와. 지금 무슨 얘기냐? 갑이 사실은 매매 형식을 취하지만 5억을 빌린 거예요. 매매 형식으로 돈을 빌려. 5억 빌렸죠. 나중에 여기에 해당 플러스 알파 이자 부담해서 5억 갚고 소유권 다시 되찾아오는 특약. 이게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해요. 이해됐죠? 매매 형식으로 돈을 사실은 빌린 거야. 5억 매매 이 토지 시가대로 빌릴 수가 있겠지.
이때 환매제도를 이용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대로 이해합니다. 갑을 간의 건 이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이 있으니까 환매특약도 태어났겠죠.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쫑. 아까 계약금하고 똑같아요. 매매가 없으면 환매특약도 일어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쫑이다. 그러면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쫑이니까 부종성이 뜨겠죠. 그래서 매매 주인이 무효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이 환매특약도 같이 날아간다. 아까 했죠. 그래서 계약금도 쫑, 환매특약도 쫑. 이 두 개를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요. 자, 환매대금은 우리 법 조문이 갑이 을한테 받은 매매대금 받아놓은 5억에다가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나 매수인들이 매매계할 때 부담한 조그만 비용이 있다면 이걸 합한 금액이다. 특이하게 없느나 이런 게 있어요. 매매대금 5억. 나중에 환매대금이 뭐예요? 지 소유권 찾아갈 때 을한테 줄 돈이에요. 을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당연히 원금 5억은 줘야겠지. 그 다음 이때 혹시 매수인이 부담한 이 매매계약 할 때 부담한 매매비용 어떤 비용이 있다면 그걸 더한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절대 이 조문을 갖다 쓰지 않죠. 원금에다 플러스 알파가 이자지. 을 입장에서는 높은 이자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매매비용 돈 빽밖에 안 될 건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매매대금에다 한 10% 해가지고 나중에 환매대금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고 우리 시험은 그냥 환매대금은 법조문 그대로 좀 이따 법조문 볼게요.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예를 들면 5억에다가 혹시 계약할 때 매수인 을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있다면 이걸 합한 금액을 돌려줘라 그거예요. 자, 중요한 건 환매에서 이거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돼요. 5월 1일 날 매매계약서 쓰면 환매특약도 반드시 같은 날짜에 걸어야 돼요. 며칠 후 안 돼요. 그래서 외울 거예요.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라. 동시에라. 아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되지만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두 번째, 환매기간. 갑이 환매특약을 걸 때 내가 앞으로 2년 안에는 너한테 빌리 5억 플러스 이자 알파 해가지고 돈 너한테 돌려주고 찾아올 거야. 환매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별히 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항상. 그러면 우리 법은 절대 환매기간을 설정할 때 이 숫자 외워야 돼요. 왕별할 거야. 5년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해. 그래서 아무리 최장하더라도 5년 이하로만 환매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만약 내가 10년 안에는 환매권 행사에 찾아올게. 안 됩니다. 만약 5년을 넘었다. 그럼 법이 5년으로 단축시켜 버립니다. 전세권 10년 제한에 있죠. 그거 똑같아. 전세권은 10년 넘지 못해. 넘었다 10년으로 단축. 여기도 똑같아. 환매는 5년이에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넘었다 단축. 그다음 기간을 안 정했어. 특별히. 그러면 5년으로 봅니다. 특별히 기간을 안 정했어. 그럼 몇 년? 5년으로 봐줘요. 부동산이 지금 부동산. 동산 할 필요 없고.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해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5년을 넘지 못해요. 넘으면 5년으로 단축. 기간을 안 정했다 그러면 5년. 5년으로 본다. 자, 기간을 정했어. 2년으로 정했어. 갑 입장에서 2년 안에는 5억을 내가 쓰고 이자 감안해서 2년 안에는 내가 되찾아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뭐 5억이 쉽나. 아직도 5억이 마련이 안 된 거지. 돌려줄 돈이. 그러니까 을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2년 안에는 내 땅 되찾을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5억이 아직 안 되네. 1년만 더 연장하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한번 기간을 정했는데 이걸 돌려줘야 찾아오니까 안 됩니다.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 연장이 안 돼요. 지금 다 법 조문하고 있어요. 한 번 정한 환매 기간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연장 못해. 절대 연장 못해. 즉 2년 안에 얘가 2년을 정했는데 돈이 마련돼야 돈 주고 소유권 찾아와야 되는데 돈이 안 되죠. 2년 지난 순간 못 찾아옵니다. 환매권은 소멸해버려요. 반드시 정한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 되찾아와야지. 이 기간이 넘으면
환매권 소멸. 즉 영원히 못 찾아옵니다. 영원히 얽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세트. 당사자 간의 환매 특약을 등기로 박아놨다면 떴죠? 제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 세트죠. 우리 물권법. 특약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봐요. 동시에라 7번. 자, 이놈 합치면 열 몇 번? 이놈 6번. 환매특약 여기서 정답 주면 다 걸려요. 물론 오래 볼 판례 하나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 환매 법 조문 보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이 노란색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 법 조문 보면서 한번 봐봐요. 환매는 돌아와예요. 돌아와. 뭐가 돌아와요? 내 소유권 돌아와, 그거예요. 이걸 환매권 행사한다고 그래요. 자, 일단 법 조문부터 볼게요.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과 있죠. 동시에라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즉 환매특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과 동시에라. 나중에 받은 매매대금이야.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플러스 혹시나 계약할 때 매수인 부담한 매매비용이 있다면 이거 합한 금액을 반환하고 네 땅 환매 되찾아올 수 있다. 자, 이해됐죠? 자, 전항의 환매대금 법은 환매대금을 받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한 매매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환매대금에 관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당연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 유효니까 이건 나오지 않아요. 자, 환매기간 여기가 왕비래요. 환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진짜예요.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약정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부동산은 5년으로 단축해버립니다. 이걸 외우시고, 그 다음에 3번부터 먼저 하는 거 3항. 환매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그래서 정할 때도 5년을 넘지 못하고 안 정해도 5년으로 봐준다. 자, 제2항.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절대로 넣어요. 절대로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연장 안 돼. 한 번 정한 기간은 연장 안 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연장 안 돼. 연장 안 돼. 연장 안 돼. 자, 환매 등기. 다음 점은 이건 이제 세트로 하면 돼요. 세트.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는, 즉 환매특약, 환매 등기를 했죠. 환매 등기를 했다면 세트. 특약을 등기했기 때문에 제3자한테 그 효력이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자,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에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 부담 매매비 합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하지 않으면 지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기간 안에 행사해 줘야 돼요. 돈 갚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면서 2번 동그라미 2번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다고 해봐요.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지문 X지문.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왜? 꼰짜잖아. 모든 재산권은 팔아 제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뭐가 나오든 무슨 꼰 양도 여부가 나오면 다 양도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마누라 빼고 다 팔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재산권은 다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종. 그래서 부종성이 작동돼. 매매가 주인이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노민 환매특약도 효력을 잃는다. 부종성. 자, 4번이 별 3개예요. 4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됩니다. 좀 전에 법 조문 봤죠? 반드시 같은 날짜 동시에 외우는 거예요. 자, 5번. 환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을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5억에다가 혹시 계약할 때 매수인들이 부담한 매매비용 돈 100만 원 정도 있다면 이걸 합한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매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플러스 매매비용 이 정도로 하고, 이거 정답 좀 많이 흘러가요. 자, 환매기간 얘가 중요해요. 1번
2번, 3번 이 세 개가 왕별이에요.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요. 1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 5년을 넘었다면 5년으로 단축한다. 자, 2번 환매 기간을 한 번 정했다면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3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그래서 5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5년.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매매 목적물이 별 3개 여기 부동산인 경우 자 매매 등기와 동시에 여기죠. 환매권 보류 등기. 그럼 어디 동그라미? 환매 등기 이렇게만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됐죠. 등기가 되면 세트예요. 3자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효력이 있다예요. 이것도 5번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특약사항을 등기를 박아놓으면 공시가 됐기 때문에 제3자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만 봅니다. 4번에 매도인 갑은 환매 기간 내에 매매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합한 금액을 매수인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되고 만약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내에 꼭 환매권 행사해야 돼요. 기간 안에. 자,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오느냐? 환동이 환호 어떻게 온다고? 환동이 환호. 자, 박수. 환호. 와! 아이돌이 떴어. 환호. 환호. 5년. 환호. 환동이. 내 막둥이 동생이 환동이야. 환동아. 환매특약은 동시에 환동이. 개동이는 아니야. 환동이만이야. 환호. 환매기간은 5년. 자, 봐요. 전 10, 예 10, 환 5. 뭘까? 전세권 10년 넘지 못해요. 전 10. 예약 완결권 10년. 얘들이 잘 나오는 숫자야. 예 10, 전 10. 환호 박스. 호오. 환호 5년을 넘지 못해.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은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려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숫자가 얘들이에요. 숫자. 민법 원래 숫자 잘 안 나오죠? 근데 얘들은 진짜 잘 나와. 그래서 앞으로 전십, 예십, 환호, 환동이, 환호 이렇게 오고 그다음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한정해도 환호니까 5년. 환동이 환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5년이라니까. 5년 이거 절대 연장 못해. 다음 주에 기출 풀어봐요. 얼마 나오는지. 정답 주면 뭐. 동시에는 정답 주 나온 적은 없어요. 장난은 친 적은 없어. 장난은. 예를 들어 흘러가고 그래서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이 세 개만 해요.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전십 예십 전십 예 10이라 하지 말고 10으로 해. 10. 제가 발음 잘못했어. 전십 예 10. 예 완결권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10년 넘으면 무조건 소멸.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라. 이건 달라요. 10년을 넘지 못해. 전세권.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해. 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숫자. 10년 5년. 이게 되게 잘 나온 거다. 나중에 또 숫자 나온 거 몇 개. 지료 2년이죠? 지료는 2년.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따로 딱 여러분들 제가 안 해드려도 따로 헷갈리는 것들 그걸 따로 포스트잇으로 모아놓는 거야. 포스트잇으로.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헷갈리는 거. 지금은 각계격파돼.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가 되잖아요. 이건 솔직히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9월달에 해도 이런 거 안 넣다고. 근데 지금 생각나서 지금 뭐만 한다. 환호. 되게 잘. 자, 10권 쉬고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